자, 그러면 자, 저희가 작업을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배포를 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 실행 자체는 람다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근데 람다에 이제 실제 웹으로 접속할 수 있는 그 웹 접속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이 API 게이트웨이 쪽이고요. 이쪽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API 게이트웨이에다가 주소 부분을 한 번 더 처리를 하기 위해서 CDN인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을 하는데, 자, API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이제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API 게이트웨이는 뭐 주로 이제 람다 같은 경우에는 람다는 이제 뭐 주소 할당 같은 것들, 그러니까 웹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동작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뭐 서버 내부에서 뭔가 뭐 간단한 뭐 리사이즈 같은 것들을 하는 작업이라든가 뭐 그런 그 별도로 주소가 꼭 할당되지 않더라도 컴퓨팅이 필요한 모든 곳들에 다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이 웹 주소랑 관련이 돼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를 이 API 게이트웨이가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API 게이트웨이의 이제 대부분의 설정들은 저희가 이제 그 에이펙스 업에서 그 스택 구성을 해주면서 이게 다, 다 이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별다른 설정을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을 건데, 근데 이제 이 스테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API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스테이지를 가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활용을 할 수 있는 용도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주로 API 문서들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API 문서가 버전별로, 그러니까 API 주소 자체가 버전별로 생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API 뭐 트위터.com 해가지고 근데 뒤에 이제 뭐 슬래시로 뭐 버전 2, 뭐 버전 뭐 1점 몇 뭐 이런 식으로 버전 명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아니면은 이게 이제 배포를 하기는 하는데 배포를 할 때 같은 주소상에서 이게 실제 운영에 사용될 것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이 될 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구분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런 스테이지라는 것이 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스테이징 프로덕션 두 가지가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이제 저번에 아마 최초 배포를 할 때에는 여기 이제 스테이징하고 프로덕션에 동시에 배포가 됐었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후에 업 명령을 할 때 그 뒤에다가 업 프로덕션이라고 붙여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실제 운영을 할 때에는 이 프로덕션 쪽을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처음에 그냥 배포를 할 때 말고 이제 나중에 이거를 테스트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하는 데에는 이 스테이징을 활용을 잘 하시는 게, 스테이징을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스테이징을 저희가 별도로 지금 만들 필요는 없고, 저희가 지금도 이 그 오리진 주소에 보게 되면은 현재 이 오리진 저희가 저번에 스테이징까지만 하고 프로덕션은 안 했군요.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거 에이펙스 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테이징이랑 프로덕션에 최초에는 같이 올라가고요. 그 이후에는 스테이징에만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쪽에서 다시 보여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그 업 명령을 이용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게 되면은요, 얘가 이제 배포를 하고 배포한 다음에 주소가 생성이 될 때, 자, 디플로이 자체가 스테이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 완료된 엔드포인트를 보시면은 자, 스테이징 주소가 이렇게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프로덕션이라고 뒤에 프로덕션 옵션을 붙이게 되면은 빌드를 하고 그런 다음에 배포를 할 때 스테이징 쪽으로 배포가 되는 게 아니고 프로덕션 쪽으로 배포가 돼가지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소도, 자, 앞에 도메인까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뒤에가 이제 프로덕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프로덕션으로 배포가 되는 것은 이제 가장 크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이제 그 환경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환경 변수 저희가 저번에 작업을 했던 거 이제 파일을 잠깐 열어서 보면은, 자, 업점 제이슨에도 이 환경 변수에 대한 얘기가 있고, 여기 환경 변수, 그래서 환경 변수 중에서 노드 env 해가지고 프로덕션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 네. 그리고 저희가 패키지 제이슨에는 저번에 설정을 할 때 당시에 그, 네, 요런 이제 이 포트라든가 뭐 이런 것, 이런 값들에 대한 것들을 보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환경 변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변수들이 이제 환경 변수 중에서 노드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노드 env라는 건데요. 그래서 노드 env는 이제 프로덕션, 로컬, 디벨롭먼트 뭐 약간 여러 가지인데,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프로덕션하고 디벨롭먼트 뭐 이런 거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이 노드 실행하는 것이 이제 최종 프로덕트에 적용이 되는 그런 상태로 실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 머신에서 개발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나눠주는 플래그로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개발하는 코드상에서도 이거를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꼭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그 코드상에서 활용하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npm 패키지들 있죠. 패키지들이 다 내부적으로는 이 노드 env라는 게 프로덕션이냐 아니냐, 가장 많이 나누는 거는 그거예요. 프로덕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 프로덕션이 아닐 때는 뭔가 뭐 미니파이 같은 것들을 안 하지만, 프로덕션일 때에는 미니파이까지 해가지고 뭐 용량을 이제 굉장히 최소로 한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설정들이 이 노드 env 바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무튼 이 프로덕션 쪽은 이제 그 저 환경 변수가 프로덕션으로 해가지고 배포가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아무튼 최종적으로 최종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주소들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 스테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전에 프로덕션 이전 단계에서 사용을 하는 주소로 활용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같은 소스 안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배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처음에 지금 이거를 그러면은 저희가 프로덕션에 대한 거는 아직 클라우드 프론트가 없으니까 어차피 생성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스테이징에 대해서 했던 것 그대로 저희가 다시 스테이징이 아니라 자 프로덕션이라고 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나머지 설정들은 다 동일하게 설정을 하고요. 자, 캐시 시간 설정하고, 자, 그런 다음에 좀 시각적으로 구분이 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자 프로덕션, 네, 여기 이제 코멘트를 좀 이렇게 달아가지고 배포판을 하나 생성을 해놓고, 생성되는 동안에 저희가 그 다음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좁아가지고. 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 로또 제너레이터 해가지고 프로젝트 만든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자 로컬에서도 실행을 잠깐 시켜 놓고요. 자, 여기에 이제 저희가 재생성 버튼 같은 경우에 재생성 버튼을 만들었는데, 재생성 버튼 만든 데에다가
자, 스타일을 잠깐 인라인 스타일로 해가지고 좀 폰트를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넣어 놓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조금 변경된 것들을 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약간 변경을 시킨 다음에, 자, 지금 이거 바로 접속을 해도 일단 첫 로드 되는 것까지는 확인이, 저 버튼까지는 확인이 될 테니, 자, 잠깐 이 주소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접속을 해놔 볼게요. 그러면은, 자, 지금 버튼만 표시가 되겠지만, 지금 스테이징하고 프로덕션하고 아까 전에 배포한 것까지는 같은 소스를 양쪽에다가 다 똑같이 배포를 했으니까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로컬에서 변경을 한 거는 이 버튼만 보면은요, 이 로컬에서는 여기 이 재생성에 대한 것들을 폰트를 좀 키우고 마진 탑을 주고 뭐 이런 변경점들을 조금 만들어 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그냥 일반 배포를 해서 스테이징에다가 배포를 하면은요, 자, 이 스테이징에다가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동일한 소스를 가지고서 이제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지만은, 이제 이쪽 자, 스테이징 쪽에 있는 것들을 로드를 해보면은 여기는 변경된 내용들이 이제 스테이지에는 반영이 됐고, 저희가 아직 이걸 프로덕션에는 안 올렸어요. 프로덕션에는 안 올렸기 때문에 프로덕션 쪽에서는 이제 이거를 다시 읽어와 가지고 표시를 해도 계속 이전 내용들만 이제 남아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전 내용들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로컬에서 확인을 하고서, 근데 이제 로컬에서 확인을 하다가 이걸 실제 저희가 배포를 해가지고 올린 다음에 올려가지고 확인을 할 때, 바로 프로덕션으로 배포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실제 웹에서도 이제 주소를 좀 할당을 해가지고 실제 웹에서 테스트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배포를 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웹에다가도 테스트 버전으로 배포를 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운영으로 배포를 하는 거랑 두 가지를 분리를 해가지고 운영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분리하는 것들을 이제 굳이 다른 이제 방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리를 하려고 할 필요 없이, 지금 API 게이트웨이 상에서 스테이징과 프로덕션 두 가지를 제공을 하고, 우리가 두 개 중에서 어느 쪽으로 배포를 할 거냐, 기본적으로 스테이징, 프로덕션,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다른 단계를 더 만들려면은 만들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저희가 스택이나 뭐 그런 것들을 손을 좀 많이 봐야 되니까, 기본으로 제공하는 거 안에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기본으로 제공하는 스테이징 그리고 프로덕션 두 가지 중에서 프로덕션 쪽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름만 프로덕션이 아니라 뭐 환경 변수나 그런 것들까지도 다 프로덕션 상황에 맞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배포, 최종 운영을 하는 배포판으로 사용을 하고, 테스트하는 쪽을 스테이지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배포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스테이징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들이 이게 충분히 테스트가 다 괜찮게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뒤에 프로덕션 옵션을 붙이셔가지고 프로덕션으로 배포를 해주시면은 최종적으로 배포판으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아직 배포를 하는 중인데, 이건 배포가 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접속을 해볼게요. 왠지 저기 혼자만 코멘트가 없으면 조금
쉬워 보이니까 스테이징, 프로덕션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것만 하나, 지금 여기 자, Next.js를 만든 Next.js 만든 회사가 요 제이트라고 있는 게 맞겠죠? 그 zeit.co.라는 도메인으로, 뒤에 com 아니고 co 도메인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이 사이트가 Next.js의 그 메인 개발을 맡고 있는 회사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Next.js 자체는 오픈 소스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많은 컨트리뷰터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걸 핵심적으로 맡고 있는 회사는 이제 이 제이트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Next.js는 오픈 소스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Next.j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도 이제 일부 무료로 제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유료 플랜으로 뭔가 유료 서포트 같은 거 판매를 하고요. 뭐 보통 오픈 소스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유료 서포트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부분적으로 무료, 그리고 이제 뭔가 많은 사용량에 대해서는 뭐 추가 과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쪽에 있는 서비스 중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사용을 해볼 거라서, 이거는 지금 바로 들어갈 거는 아니지만 조금 가입하시는데 시간들을 드리려고 미리 이제 이쪽에 가입해 두시고, 여기 있는 서비스들 중에서 몇 가지 편리한 것들을 이용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 미리 이제 가입을 해 두시고, 지금 막 하실 필요는 없고 점심시간에 천천히 하셔도 돼요. 뭐 가입하는데 크게 복잡하게 많은 절차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파이어베이스 쪽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파이어베이스도 아직 계정을 안 만드신 분들은 이제 본인 사용하시는 구글 계정 이용해 가지고 파이어베이스 계정을 만들어 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오늘 이거 제이트에서 사용을 하는 거는요, 제이트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그 서버리스로 Next.js 프로젝트 배포할 수 있는 배포 도구들을 이제 에이펙스 업하고 람다에 AWS 람다하고 이렇게 혼합된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있는데, 뭐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요. 네, 아무래도 요거는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다른 거를 하다가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배포 관련된 거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환경 변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좀 나와가지고, 이 환경 변수에 대한 부분들
아마 오늘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환경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변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을 하지만은 예를 들면은 저희는 이제 오늘 데이터베이스도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기는 하겠지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실제적으로는 사용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 따라서 뭐 이제 MySQL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신다든가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희 MySQL은 진행은 하진 않을 겁니다만. 근데 이제 MySQL이나 뭐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게 되면은 생기는 문제는 그런 거죠. MySQL을 전부 다 지금 관련된 걸 얘기를 하면은 조금 이야기가 복잡해지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 때 많이 일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서로 API 서버를 별도로 분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뭐 그런 팀 쪽에서 API를 별도로 작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Next.js를 Node.js 위에서 올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쪽에서는 실제적으로는 API 통신만 하지 데이터베이스 핸들링은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눠진 형태의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실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로컬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쓰세요 해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개발용으로는 이쪽 주소를 쓰시고 실제 운영을 할 때는 이쪽 주소를 쓰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활용을 할 때 그런 주소들에 대한 뭐 분기 처리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환경 변수 쪽을 제일 많이 세팅을 하게 되는 건 이 패키지 제이슨 쪽에서 패키지 제이슨 쪽에 있는 이 스크립트 쪽에다가 환경 변수를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여기 이제 뭐 API 호스트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API 호스트를 이런 식으로 넣어 놓고 API 호스트 먼저 환경 변수 설정을 하고 나서 이 뒤에 실행을 하는 이런 형태로 내용들을 넣어 놓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 가지고 개발을 할 때는 데브를 할 때는 API 호스트가 이제 이런 dev API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잠깐만요. 지금 띄어쓰기 넣어야 되는데. 자, 개발 쪽에서는 API 호스트를 이제 dev API라는 이름으로 된 주소로 이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운영을 할 때에는 API로 넣어서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해서 넣는 이 작업을 이런 식으로 환경 변수 설정해서 나누는 거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결국은 나중에는 이 부분을 꼭 만지게 되기 때문에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미 분리를 해서 쓰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여기 있는 이 EMV,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환경 변수들을 설정을 할 때에 이것들이 이제 뭐 간략하게 하나나 두 개 정도 입력을 할 때에는 이거를 여기 주소 창에다가 입력을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 창에다가 앞에 미리 선언을 하는 걸로 환경 변수들을 다 선언을 할 수가 있지만, 환경 변수가 이제 굉장히 좀 개수가 많아지게 된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안에다가 다 넣기가 좀 번거로워지고, 그리고 그거를 자주 막 바꿔야 된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프로그램이나 도구들을 좀 이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결국 이 업제이슨 쪽에서의 이 환경 변수에 대한 것들은 실제 배포상에서 사용할 환경 변수들을 여기에다가 오브젝트 형태로 다 넣어라 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인데요. 그래가지고 API 호스트를 이런 식으로 api.service.com처럼 넣고,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 호스트가
RDS 해가지고 뭔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db 뭐 유저 해가지고 유저 이름이 마스터이고, db 패스워드가 뭐 복잡한 패스워드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러 개의 환경 변수들을 할당을 해 놓으면은 이 내용들이 다 실제 배포상에 이제 그 배포되는 올라가는 쪽에 반영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거를 실제 사용하지는 않은 값들이기 때문에 이거가 배포가 돼도 뭐 실제 프로덕트에 뭔가 반영이 되거나 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없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한번 배포를 해볼게요. 배포를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스테이징에다가 배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걸 배포를 하고서 자, 람다 쪽에 이제 가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람다에 잠시만요. 제가 이거 커밋을 한번 하고 올릴게요. 자, 지금 제가 프로덕션 쪽이 아니고 계속 스테이징만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걸 어디서 확인을 시켜드리지? 자, 요거 환경 변수는 프로덕션에 이거 로그를 찍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로그는 일단 서버 사이드 쪽 작업을 좀 하면서 그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최종 배포를 하는 쪽은 이쪽에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최종 배포 쪽에 운영이 되는, 배포 쪽에 이제 설정을 하는 환경 변수들이니까 이 환경 변수들을 이제 로컬에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env 같은 이런 패키지들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오후 작업에 그 서버 사이드 쪽 작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이제 요거 순서가 조금 꼬여가지고 저희 이거 여기 그 제이트 사이트 가입 지금 다 되셨나요? 제이트 사이트 아직 가입이 안 되셨으면 지금 이메일 인증이랑만 하면은 되니까 한 1, 2분 정도면 가입이 될 것 같은데 그거 얼른 가입하시고서 저희 배포하는 쪽 그러니까 그 제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배포하는 거 먼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되셨으면은 이제 자, 제이트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툴 중에서 Now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유행 같은 거지. 에이펙스에서도 그 배포하는 거 이름이 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단순 업이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검색이 안 되는데 또 제이트에서는 요 배포하는 도구 이름을 Now라고 지어놔가지고 꼭 붙여서 검색을 안 하면은 안 나와요. 자, 우선은 일단 이 Now를 이제 Now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npm으로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npm으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 자, 설치를 하시고 나서 이제
설치가 이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자, now help라고 이제 입력을 하시면은 위와 같은 메시지가 이제 쭉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나오면 설치가 정상적으로 된 거고, 아니면은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뭐 새 탭에서 다시 이제 실행을 하셔야 되거나 환경 변수를 다시 읽어야 되니까 새 탭에서 이제 새 보시거나 아니면은 설치가 제대로 안 돼서 설치를 이제 좀 수정을 해야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npm 이용해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npm은 이제 npm으로 글로벌로 설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크게 문제 없이 설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now를 설치를 하시고 자, 이거 now에 대해서 일단 설치 진행하시는 동안에 요거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이 now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Next.js를 만든 이제 JT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Next.js에 대한 배포를 당연히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Next.js 외에도 그 이제 Next.js랑 거의 동일한 구성으로 근데 이제 리액트 기반이 아니라 뷰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넉스트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리액트 기반인데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 그러니까 완전히 노드.js 없이 스태틱한 페이지들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츠비일까요? 게츠바이일까요? 아무튼 저는 게츠비라고 하고 있는데 게츠비라는 이런 게츠비 JS 같은 이런 서비스들, 아무튼 그런 이제 꼭 Next.js가 아니어도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배포하는데 전반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그 now 쪽의 설명에서도 이거는 Next.js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이제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쉽게 배포를 할 수 있게끔 배포를 할 수 있게끔 일단 뭐 제로 컨피그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 완전히 제로 컨피그라고 보기는 좀 힘든데 아무튼 설정을 가장 좀 적게 하고서도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